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1월 17일 전옥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요 아직 빨간 버튼 계신 분들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거든요.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방송은 일체의 돈을 받지 않아요. 뭐 슈퍼제신이 무슨 멤버십이니 이런 걸 일체 받지 않고요. 그냥 빨간 버튼만 꾹 눌러주시면 정권교체 한 표를 더하는 거가 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결국 올 것이 왔다. 곽상도 자택과 사무실을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곽상도 아들이,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을 하고 또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이 곽상도 의원이 과거 말하자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하고 또 민정수석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 대가관계가 아닐 것이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 여파로 인해서 결국 의원직까지 사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은 이 곽상도 아들의 이 아들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에 이 아들 곽병채잖아요. 10개의 구자를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압수수색한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대로 이 아들은 이미 몇 차례 불렀죠.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소환도 임박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곽상도 의원은 그동안에 철저히 부인해 왔어요. 일체의 대가성이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본인 스스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어떤 일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많은 논란 끝에 결국은 이제 사퇴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아들도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몸까지 상하가면서 돈을 번 것은 사실인데 아버지가 화천대유에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해서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님을 여러 차례 걸쳐서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검찰은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느냐? 당시에 말이죠.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이 컨소시엄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는데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니까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나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막았다. 이것이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환 조사 필연 순서죠. 이제 소환 조사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에서 나가는 걸 보면 이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도 이미 의혹이 이런 전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짜맞추기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가 전부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꽤 맞추기 차원에서 곽상도 의원 정도는 아마도 구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쭉 드리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제 내일 입학 수능시험이잖아요. 수능시험이고 또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요, 순국선열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중요한 메시지를 내놨어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능시험 하루 앞둔 오늘 본인도 구술을 한 사람이다, 어느 정도 기분을 안다, 응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모든 부담과 긴장 털고 훌훌 털치고 스스로를 믿어라. 그리고 준비한 실력 유감없이 보여주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을 것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과 그리고 함께 마음 졸이셨을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어김없이 또 새로운 날이 온다. 여러분은 인생의 히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서 어김없이 새로운 날이 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못 보는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잘 보면 잘 본 대로, 또 못 봤으면 못 본 대로 내일, 모레 새로운 날이 계속 올 때 그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와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왜냐면요, 본인이 시작도 이 입장문의 시작도 나는 구수부터 시작했다, 기분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수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또 이제 뭐 검사나 판사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구속까지 한 사람은 별로 없을 테고, 하여튼 여러 번 시험 봐서 한 검사나 판사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중에 뭐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지금 현재까지도 대박이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3월 9일 날 이 대박이 슈퍼 대박으로 저는 이제 쫙 이제 성공의 빛을 내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처럼 새로운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희망을 갖고 내일을 대비하자,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국 선열의 날을 맞이해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 예비역 대령하고요, 이성우 유족 회장,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을 면담합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그래서 희생정신을 기리고 최근에 제2 천안함 진수식을 가졌는데요. 이 최원일 함장 참여하지 않았어요. 쇼라고. 그래서 그 참여하지 않은 이 함장의 용기, 그리고 그간의 희생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특히 이제 저도 외교안보 평생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순국 선열의 날을 맞이해서 그 순국 선열들께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명복을 빌고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라는 결기를 다시 한번 다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요,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어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국민일보 오늘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순국 선열의 날에 맞는 그런 강한 외교안보, 국방,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발표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인터뷰 내용 입장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화 같은 거 하지 않겠다, 쇼하지 않겠다, 9.19 군사합의 같은 거, 이런 건 상대방이 안 지키는데 내가 혼자 왜 지키냐, 파기하겠다, 아주 강한 대북 메시지를 내놨어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무너뜨린 외교안보의 기본 토대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홍준표, 유승민 반드시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와의 이 관계 회복과 관련해서는요, 아직은 본인의 전화를 받지 않더라, 조금 더 쉬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전화를 안 받으신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 한 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보였고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전혀 걱정이 없다. 이준석 대표도 같이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관계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도 없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다 끌어안고 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대북정책과 관련해서요, 특히 남북 군사합의,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가 지켜야 나도 지키는 것이다. 집권하면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다. 북한의 변화가 없고 계속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만 하면 우리도 합의를 계속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요, 김정은한테 선제적으로 제안할, 이 회담하자고 제안할 생각은 없다. 즉,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겠냐? 남북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만나는 것이다. 쇼 해봐야 그게 좋겠나? 북한도 쇼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옳은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아직도 구구절절 매잖아요. 아직도 종전선언 타령하고 있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고, 시기, 조건, 순서가 맞지 않다. 예, 종전선언 해가지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호응을 안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상징적이야, 했다가 북한이 만약에 이 비핵화 약속 안 지키면 다시 스위치 백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없는 걸 하면 돼. 이게 국가 간의 행위가 말이죠, 외교 행위가 장난입니까? 뭐 사탕 줬다가 애기들한테 사탕 뺏는 거 똑같이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초임 대통령이 아니라고 4년차 5년차 대통령이에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머릿속이 텅 비어있고 문제가 많은 사고로 꽉 차 있느냐.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박지원과 서훈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친북 인사들이 앉아있으니 뭐가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남겠어요. 예,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대로 내가 뭘 하고 선제적으로 쇼 수준에 불과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매달리느냐? 안 매달리겠다. 그리고 군사 합의 저절로 지금도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키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상호주의 정신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측면,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과 똑같아요. 지금 바이든 꼼짝 안 하잖아요. 왜? 쇼 같은 정상회담에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트럼프가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날 하루 전 세계 언론인들만 피곤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언론인들. 네.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핵이 줄어들었어요. 미사일이 줄어들었어요. 핵 실험만 안 할 뿐이지, 핵 실험에 버금가는 만만의 지금 핵 무력 증강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은 고도로 첨단화되고 있잖아요. 트럼프 문재인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역방향으로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어요. 그 사이에 비핵화는커녕 핵만 늘려주는 우를 범한 거예요. 저도 정말 이런 말씀 드리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밝힌 이 입장 굉장히 옳은 얘기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라든가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거 봐라, 대화의 문을 닫았다, 강골 보수 꼰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공주의자다 이러면서 비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의 문을 닫는 사람은 영원히 없어요. 바이든도 언제 대화 문 닫았습니까? 대화 문 열려있으니까 네가 문 안으로 들어와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꼭 잊지 말고, 대화의 문은 나는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조건 없이 들어와서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약속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 전제하에 필요한 대북 경제 지원은 하겠다. 이 점을요 계속해서 강조해야 돼요. 이런 입장을 이미 발표했는데, 이 우리 국민들, 특히 여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잃어버린 척하면서 공격해와요. 이거를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북중 동맹을 맺고 있고,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주적 아니냐, 주적과 동맹 관계인 중국과 동맹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는요,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외교적인 용어로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동맹하고는 차이가 한 두서너 단계 차이가 있어요.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더 높은 게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최고 한 단계 더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맹 관계로 넘어가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현재의 한중 관계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회동, 내가 뭐 드릴 말씀이 없다. 딱 잘라서 회동할 생각이 없고, 민생의 문제라면 당 대표가 만나면 된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만날 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죄가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바로기 세우기 차원에서, 그리고 국정농단, 본인이 국정농단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을 다 갖다 가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직 국정원장 3명을 동시에 가두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 배짱 있는 용기로 당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되나, 그런 순서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 관련해서는요, 검찰의 중립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중립성을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몰아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여기 대선 후보까지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반문하고 있어요. 옳은 얘기죠. 자, 그리고요, 조국 장관 수사로 인해서 반문 정권교체의 상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조국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두 사건은 민주당의 도적덕 우월감을 모두 없애버린 사건이다. 그러면서요, 3월 4일 사임한 것은 검찰 수사권을 모두 없앤다고 하니 나가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갖은 짓을 다 했는데 결국 검찰 수사권까지 폐지한다고 해서 사임한 것이다. 즉, 이 얘기는 법치주의,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사수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대통령 나오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저는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뜻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부인과 장모, 이 가족 의혹 제기 여건 집요하죠. 10년이 넘은 것을 가지고도 막 털고 뒤집는다. 1년 반째 특수부 검사를 동원해 수사하는데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안철수 단일화 관련해서는요, 공당의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단일화 얘기하는 것은 정치도 이상 맞지 않다. 다만 정권교체를 하려면 큰 그림에서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 안 후보도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는 강한 분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야권 통합의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난 11일 봉화마을을 방문했을 때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와 정치 권력은 검찰이나 경찰, 사법부 등 사법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치보복은 정치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다. 그것은 불법 공작이다.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타겟이 없는 보복이 있냐? 그러나 누군가의 비리가 드러나서 사법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없다.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가면 된다. 바로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됐다고 의혹이 있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울산 송초로 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 그 다음에 월선 원전 조기 폐쇄 사건, 이것이 최고 대통령과의 연계성이 짙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미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법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얘기죠? 예. 법치주의가 뭡니까? 죄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게 수사권. 이게 법치주의예요. 조국 죄가 있잖아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고 장관 시켰어도 죄가 있으니까 수사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복이다? 이거를 정치적인 정치검사다? 정치수사다? 그렇게 보는 여권의 시각이 잘못됐다. 이런 점이 대비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정부가 없는 것 같다.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없고 대책도 없고 정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은 재검토하겠다. 원전을 신규로 막 계획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설계 비용도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는 다시 추진하겠다. 예. 신고리 1호, 2호, 3호, 4호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신고리 3, 4호 지금 중단됐는데 이거 다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옳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얘기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대목이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지식과 그리고 정보를 계속 축적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윤석열 후보, 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예,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에서 4개 사건을 지금 무려 수사하고 있어요. 4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 공수처 차장은 특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주임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손준성 검사 영장 실질 심사할 때도 직접 참여한 사람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에요. 근데 공수처장 영역 실력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차장도 실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거의 지금 1년이 다 다가가는데 1월 달이면 이제 1월 다 되잖아요. 한 달 남았어요. 330일 정도 지났는데 내놓은 게 뭐 있어요? 내놓은 것하고 만들어낸 건 뭐냐? 딱 2가지예요. 예, 손준성 이 검사 체포영장 기각당한 거하고 구속영장 기각당한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는 여운국이 드디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당에서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에서 선대위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하고 저녁 약속까지 잡았다가 이제 탄로가 나니까 취소했어요. 근데 이 박성준 의원은 어떤 성향이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여당 의원이에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만나서 저녁까지 먹자고 한다?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공수처가 정치 수사하겠다는 거고 공작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박성준 그리고 이러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난번에 이 공수처장 김준욱이는 이송윤 당시 실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피의자한테 말이죠. 자기 차까지 내줘가면서 황제로 모셔왔어요. 황제 영조. 자, 그런데 그 차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예 대놓고 윤석열 죽이자고 달려드는 박성준 의원하고 식사 약속을 잡고 22일 날로 밥까지 먹으면서 또 무슨 압박을 가려고 하는지. 손준성 검사 압수 영장하고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소환조사할 적에도 야당의 경선 일정까지 거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철저한 정치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심판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심판의 표는 전부 3월 9일 날 윤석열 후보한테 몰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제가 준비했던 거 한 반밖에 못한 것 같아요. 20분을 안 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어서 제 2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 당부드리고요. 제가 지금 또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조금 전에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했다. 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는 거. 그런 의혹이 곽상도에게 제기됐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검찰이
이 하나은행 본점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금 막 속보로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내용도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